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정은성 팀장님, 김승일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90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시황 흐름 짚어보고 가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흘째 이어진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10월의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비해 상승폭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포인트 상승한 190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89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가 깊어지면서 1880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0시 구간 이후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면서 5일선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는 1%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1900포인트 회복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65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소포 73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도 1000억 원 넘는 물량 출회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개인이 강하게 저가 매수에 나선 데다가 현재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 점도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 그리 강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여전히 빨간불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9포인트 오른 52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528포인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527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다가 기관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27포인트와 528포인트 사이에 조금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 11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동반 매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은 55억 원, 외국인은 이보다 많은 물량인 75억 원을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장중 낙폭을 확대하면서 1110원대로 다시 내려간 상태입니다. 현재 환율은 8원 70전 하락한 111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달러가 약세를 지속한 가운데 하락 압력을 받으며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낸 데다 10월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1122원으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1110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현대차 3인방이 오늘장에서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장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대차가 5%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8%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48,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쌍용차 역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품주인 현대모비스 만도도 3%,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상승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주 역시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세종공업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스텐과 SL도 4%,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신과 평화전공도 4%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출시 임박에 앞서서 터치스크린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SMAC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모린스와 ELK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노펙스와 멜파스도 4%, 5%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상장 중국기업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강세로 미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 식품포장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상에 보이는 전 종목 현재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성용 반정투자가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1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제사 이동통신주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전해지면서 주가에는 약세를 미치고 있습니다. 스템사이언스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리테크와 제너시스템즈도 9%, 4% 이상 급락하면서 전 종목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1월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양적 완화 조치와 미국의 중간 선거가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세심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규칙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한 종목씩 선택하십니다. 오늘 매수가가 결정이 나고요. 한 달 뒤 두 분의 전문가가 출연하시기 전날까지 종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결정하는 배틀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4일이었죠. 추천해 주셨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목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더 큰 수익을 거두고 승리를 거두셨을지 화면 통해서 승자를 가려봅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의 디스텍 시스템이요. 무려 한 달간 5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월등한 수익을 거두셨기 때문에 1등 자리를 차지하셨고요. 또 김승일 연구원님의 세방전지도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8%가 오르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확인을 해드리죠. 정 팀장님의 디스텍 시스템 한 달간 무려 50% 가까운 수익을 거둔 건데요.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한 이래로 최고의 수익이 오늘 기록이 됐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들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더 수익이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뒤 정은성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는 계속돼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죠. 자, 김승일 연구원님의 세방전지도 역시 보겠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거의 8% 가까운 수익이었는데요. 10월 28일에 장중 주가가 34,3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단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을 더 낼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또 한 달 동안 수익을 겨루는 종목 배틀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잘라내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뒤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 팀장님의 디스텍 시스템을 보죠. 목표가는 당연히 넘어섰고요. 네. 예. 일단 사실 급등이 나타났는데 이 정도 급등이 나타날 건 저도 예상을 사실 좀 못했다라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글쎄요, 무슨 일이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예. 볼 때는 실적이 좋았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오른다는 걸 오늘도 역시 이 종목을 본다 그런다면 사실 투자의 정석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종목 선정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가가 지금 현재 22,000원대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2,000원대라 그런다면 이제 단기 저항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22,500원에서 22,000원대가 단기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정도면은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좀 물량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22,500원대가 안착이 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선은 제가 22,000원에서 22,500원대를 기준선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기준선을 넘어간다 그런다면 그때는 27,5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7,500원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상태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 팀장님, 네. 디스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도 그렇게 높이 평가되어 있는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익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아직도 고평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세방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워낙에 정 팀장님의 종목이 수익이 너무 월등히 났기 때문에 일단은 패자가 되셨는데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입니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제가 여기 와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은 세방전지나 현대상사 이런 종목군들인데 아마 지수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1,700개 종목을 이렇게 다 찾아봐도 이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종목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외형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전방 산업의 호조도 나타나고 있고 수거적인 부분에서도 현재의 가격권에서도 외인과 기관의 그런 쌍끌이 매수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한다라면은 세방전지 최근에 어떤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성 매물을 일정 부분 소화를 해주는 그런 가격 조정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약간 좀 중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정고점을 넘어서 한 4만 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종목 흐름을 짚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은선 팀장님께서 제2의 디지텍 시스템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과연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모토닉을 들고 나오셨고요. 김승일 연구원님은 유비쿼스를 선택하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1.3% 올라와 있는 가격대인데요. 9,82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오르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도 함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유비쿼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비쿼스는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8,44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정 팀장님, 네. 모토닉을 들고 나오셨어요. 한 네. 달간 많이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앞서 제가 위클리 종목이 사실은 에스텍이었는데, 예. 에스텍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모토닉 역시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LPI 시스템, 즉, LPG 가스에 들어가는 어떤 장착이 되는 그런 일종의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수 시장에서의 현대기아차의 LPG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에 대한 급격한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 역시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상태. 그리고 실적과 비교해서 우리가 안정성 지표인 재무구조를 봐야 되는데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흔히 이야기하는 망할 염려는 절대 없고요. 전방산업의 업황화학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즉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한다 그런다면은 필연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는 부품업체들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실적 대비 지금은 주가가 좀 과도하게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 그런다면 당장은 디텍 시스템 같이 한 달에 50% 이상 상승할 것입니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는 좀 길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대로 좀 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토닉. 지금 가격대가 절대 높은 가격대가 아니다. 지금 좀 매수를 해보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유비쿼스는 왜 선택을 하셨는지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일 연구원님, 유비쿼스가 모토닉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보셔야 되는 종목군들이 통신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는 반도체 장비나 부품주, 소재주들이 굉장히 큰 시세 분수를 좀 보여주었었고요. 이 이후에 통신 장비 쪽으로의 그런 매기가 약간 이전되다가 그때 일부 장비주들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가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통신 장비주들도 다소 좀 침체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유비쿼스 굉장히 좀 성장주이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 회사가 실적도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신 사업자들은 투자 확대에 대한 그런 수혜의 그런 본격화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겁니다. 와이파이 존이죠. 이 와이파이 존이 유선망인데요. 이 유선망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스위치 장비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아파트 단지에 가다 보면은 지하 같은데 이렇게 선들이 굉장히 좀 촘촘히 꼽혀 있는 그런 기계 장치를 좀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100메가를 사용한다, 인터넷을. 그러면은 각 가정마다 100메가씩 이렇게 원활하게 분할해주는 그런 인터넷 속도에서의 그런 병목 현상을 없애주는 그런 기계 장치입니다. 그쪽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존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 회사가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뽑고 있는 게 MVR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나 기업에서 보면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것을 통제하거나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약간 더 진화가 되고 있는 게 그런 MVR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여전히 이 회사의 성장과 실적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스에 대해서는 오늘 약간 좀 흔들림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 한번 좀 잡아보시고요. 단기적으로 한 10,000원, 중기적으로 한 13,000원 정도까지 바라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예, 김승일 연구원님의 월간 종목 배틀의 종목은 유비쿼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두신 종목에 대한 결과는요. 4주 뒤죠. 11월 29일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무료 문자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을 하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은 성용광전투자인데요. 비중이 60%시고요. 매수한 가격이 6,050원이십니다. 6,050원의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지만 오늘장 12%나 급등을 하면서 수익이 꽤 많이 나신 상태고요. 태양광 전지주인데 상장된 이후로는 주가가 그래도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사볼 만한 가격대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이 성용광전 투자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태양광 관련주는 성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김선일 전문가님께서 단아를 설명하실 때 이제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것이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최근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외치는 것이 바로 녹색 성장이고요. 그리고 녹색 성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태양광과 풍력이었었는데, 사실 풍력이 뒤로 좀 물려버린 상태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중국에서 이게 성용광전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국에서의 어떤 태양광 투자가 급속도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상승 속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지금 현재 20%라고 그런다면 적절한 비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단가 6,050원이고 지금 7,760원이면 비중은 60% 실으셨대요. 60%요. 예. 60%면은 제가 볼 때는 급속도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7,750원이니까 비중을 좀 많이 축소한다 그러더라도 많은 수익이 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또 정부 정책이 또 한 번만 잘못 나타난다 그러면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비해서라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 축소 전략이 필요하고요. 20%까지 비중이 내려왔다 그런다면 그때는 이제 좀 더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두산 중공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531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87,000원에 25%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은 없는 걸까요? 진단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과천에서 보내셨다는 말씀도 남기셨는데요. 두산그룹주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최근에 조금 눌리고 있고 오늘도 한 1.4% 내리면서 이분이 사실 매수가 부근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시간에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왔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죠. 원래가 작년에 이렇게 좀 주가가 급등했었던 그런 요인이 원자력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에서 이 회사의 오브액 물량 760만 주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한번 시장에서 출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그러하지 못했었고요. 이번에 있었죠. 이번에 그 두산중공업에서 산업은행에서의 그런 지분 오브액 물량이 이슈화가 좀 해소가 좀 되었었습니다. 즉 주가가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많았었던 그런 물량이 언제든지 시장에 좀 출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물량 부담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된 측면이 있었고요. 최근에 어떤 플랜트나 좀 담수화 설비 쪽으로의 그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두산 엔진이었죠. 작년까지 이 회사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요인이 두산 엔진이었는데 이쪽에서도 점차적으로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산 그룹주 전체가 시장에서의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자신감으로 인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 수혜를 얻어갈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현재의 가격권에서 약간 그동안의 급등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일정 부분 해소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권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해나가시는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길게 두고 공략을 짜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종목은 KCS가 들어와 있는데요. KTCS라고 아마 종목명을 잘못 적으신 것 같습니다. KCS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구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가가 3,050원이고 비중은 50%를 가지고 계신데 상장 첫날에 매수를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장 첫날 매수를 하셨으면 정 팀장님 네.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볼 수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를 좀 놓쳤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KCS 같은 경우에는 영위하는 사업들을 잘 살펴보면은 금융이라든 통신, 공공 부분에서 사용되는
무장이라든가 무정지형, 즉 24시간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예.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겠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성장성이 높은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상장되기 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적이 꾸준한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면 수익을 창출해냈었거든요. 근데 상장이 되자마자 이제 바로 지금은 이제 영업 손실로 좀 적자로 전환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즉 성장성에 대한 어떤 무리한 한계가 좀 오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상장을 목적으로 좀 과도한 어떤 성장을 좀 이끌어내지 않았냐라는 의구심도 좀 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조정을 받고요. 기관과 가격 조정을 좀 과격하게 거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가 3,050원이고 매수 비중이 50%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3,050원을 단기적으로 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050원.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잘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겨우 이제 뭐 300억 원 좀 넘는 350억 원 회사인데요. 이런 소량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좀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주식 블랙홀님께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대성지주를 12,500원에 1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 종목은 김승일 연구원님께 드리겠습니다. 8월 초였죠. 대성산업과 대성지주가 분류가 된 이후로 대성지주는 바닥을 좀 다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14일 위쪽으로 올라가지를 않네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주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거래 자체가 굉장히 급감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주는 그러다 뭐 자회사들의 실적이 급격하게 좀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주가 추이, 매출액과 뭐 실적을 놓고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일정 부분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자산주로서의 그런 매력은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과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 4개 종목이 아니고 다른 종목군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회 손실의 비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지주 모멘텀이 약간 좀 부재하고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12,000원대가 아니라 125,000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움직임이 없는 종목보다는 좀 강한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스타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VSS의 정은성 팀장님,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김승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